안녕하십니까, 이나무입니다. 오늘은 인공지능, AI 얘기, 특히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스웨주라고 우리가 하는 엔비디아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엔비디아가 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만루 홈런을 쳤죠. 실적도 좋았고 가이던스도 좋았고 애널리스트들이 어마어마하게 상향 조정을 했고 젠슨 황도 아주 주목받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 영상 제목을 보면 밸류에이션이죠. 우리가 보통 이 회사는 고성장주니까 퍼가 한 4, 50배쯤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난주 발표된 실적과 미래를 한번 곰곰이 살펴보면 퍼가 한 24배에서 한 30배 사이. 왜냐하면 퍼라는 건 이제 미래 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빅테크 중에서도 오히려 밸류에이션이 낮은 축에 속하는, 그래서 상당히 저평가된 게 아닌가. 그래서 반도체 칩 GPU 얘기도 좀 하고, 이 회사 반도체를 사고 싶어서 줄을 서 있는 고객들 얘기도 하고, 마지막에는 밸류에이션.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얘기도 좀 하려고 그래요. 이 AI 붐이 불 때는 과거에 전기가 보급이 확산이 되던 20세기 초, 20세기 말에 PC, 개인용 컴퓨터가 보급이 될 때 어떠한 양상을 경제나 산업, 기업의 변화를 보였느냐. 이제 거기서 시사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다음 페이지 보시는 엔비디아 요즘 가장 핫한 AI용 반도체, 그러니까 H100 GPU, Graphic Processor Unit이라고 하는데, 몇 달 전에 CNBC에 이런 기사가 떴었어요. 그러니까 유통시장,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가 직접 어디 큰 고객한테 파는 건 아니고 유통시장인 이베이에 올라와 있는 이 GPU 가격이 한 4만 달러를 초과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5천만 원이 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해서 쿠팡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저는 이 GPU가 H100 최신형이 없을 줄 알았는데 쿠팡에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가격이 무려 6,069만 원. 그래서 이제 올해 한 55만 개 정도를 고객한테 판매할 것이라고 회사 공식적으로 얘기는 안 했는데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를 했고, 상당히 좀 신뢰할 소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유통시장은 한 4만 달러 넘게 거래되지만, 이제 큰 고객들, 그게 아마존도 될 수 있고, 메타도 될 수 있고, 이런 데들한테는 좀, 도매 가격으로 한 3만 달러를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55만 개를 올해 판다고 치면, 그것만 해도 매출액이 165억 달러, 한 22조 원.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것의 수익성 마진은 50%가 훨씬 넘죠. 이번에 이제 젠슨 황이 발표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 세계의 컴퓨터 산업이 변하고 있고, 가속 컴퓨팅, accelerated computing으로 가고, 모든 이런 기능이 생성형 AI를 탑재하는 그런 식으로 바뀌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 accelerated 가속 컴퓨팅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우리 꼭 알아야 되는데, GPU라는 게 Graphic Processing Unit이라는 게 이제 그래픽 연산을 빠르게 처리하는 그러한 반도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생성형 AI 같은 거, 그러니까 오픈 AI의 챗GPT 같은 거는 이제 웹사이트에 많은 텍스트나 이미지를 긁어와서 그것을 계속 학습을 시키는 거 아니에요. 되게 이제 그러한 반복되는 작업을, 자주 반복하는 작업을 묶어서 병렬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작업 속도를 빨리 만드는 것인데, 실제 large language 모델이라는 이제 오픈 AI의 챗GPT나 이런 회사들의 대용량 랭귀지 모델을 보면 이런 GPU가, 엔비디아 GPU가 30배 정도 가속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만큼 빨리 처리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제가 가까운 지인이 AI 회사, R&D 기반 회사를 한국에서 하는데, 한국이나 다른 이제 반도체가 엔비디아에 한번 비교를 할 수 있는가 봤는데,
가장 차이가 나는 부분은 소프트웨어 생태계에 있어서 비교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 압도적인 경쟁력, 그 다음에 80%가 넘는 마켓쉐어를 엔비디아가 갖고 있다. 그런 면에서 상당히 대체가 불가능하고, 얼마만큼 그 이제 엔비디아 H100 GPU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많은지, 가격이 한 3, 4만 달러 하는데도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실적 발표할 때 항상 그 젠슨 황하고 엔비디아 칭찬하고 이제 고맙다고 해요. 왜냐하면 반도체 구하기 힘든데 자기한테는 많이 넉넉하게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위터가 뭐 재정 형편이 이렇게 넉넉하진 않은데, 트위터도 실제 그 챗GPT의 그 라이벌 격인 이제 그런 AI형 그 이제 소프트웨어를 지금 이제 구축하는데, 그래서 이제 딥마인드, 구글 딥마인드에서도 개발자를 뽑았고, 그 다음에 이제 GPU H100을 10,000개 정도 구매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지출을 했냐 하면 10,000개 곱하기 한 3만 달러로 하면 이것만 해도 3억 달러예요. 한 4천억이 넘는 금액인데,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만큼 이 대단한 그 뭐 실력을 엔비디아가 갖고 있다고 보이고, 중국이 많은 그 여기도 이제 뭐 클라우드 회사나 컨슈머 그 저 회사들이 많죠.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근데 여기서 틱톡을 갖고 있는 바이트댄스나 바이두, 텐센트, 알리바바 이런 데들이 이제 다 클라우드도 하고 이제 많은 그런 이런 그 고성능 컴퓨팅 기술이 필요한데, 엔비디아 칩이 없으면 자기네가 이런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고 실토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미국 정부의 제재를 받죠. 고성능 반도체 장비 반입이 불허가 돼서 H100보다도 한 단계 파워가 떨어지는 게 A100인데, 이거보다도 하나 더 떨어진 A800이라도 좀 구하려고 되게 난리이고, 실제 바이트댄스 같은 데는 한 10,000개의 엔비디아 GPU를 이미 구매를 했고, 그 다음에 한 7만 개, 8만 개, 한 조 단위의 주문을 내서 지금 이제 배달이 되기를 상당히 노심초사하고 있다. 근데 이제 미국 정부가 제동을 걸지 모릅니다. 근데 여기는 조금 이제 퀄리티가 떨어지는 과거 버전 제너레이션이기 때문에 이제 배달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미국, 중국, 뭐 아시아, 유럽 이런 데뿐만 아니라 심지어 요즘은 중동,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런 나라들도 이제 뭐 자기네들 탈석유를 하면서 소프트웨어 기반을 만든다. 그래서 이제 AI 그런 꿈도 있고, 그래서 여기도 GPU, 엔비디아 GPU를 적게는 수천억 원에서 많게는 수조 원의 주문을 내서 선취매를 하고 지금 이제 그 배달을 기다리고 있다는데, 뭐 하여간 지금 그 엔비디아 GPU를 둘러싼 그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회사 실적과 한번 연결시켜 놓고 보면 2분기 실적이 회사 가이던스나 애널리스트 추정은 한 11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뭐 원화로는 한 15조 원 매출을 예상을 했는데 이것보다도 20% 이상 뛰어넘는 135억 달러 매출을 달성을 했고, 그 중에서 여기가 이제 사업 부문이 크게 보면 이제 4개, 5개 정도를 갖는데, 전체 매출액 중에 76%의 비중이 데이터 센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뭐 AWS나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클라우드 같은데, 오라클도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메타 같은데, 컨슈머 인터넷 같은데 회사를 대상으로 이제 데이터 센터 매출을 올리고, 여기가 이제 우리 그동안 지금 말씀드린 H100 그 엔비디아 GPU가 이제 매출이 여기 포함이 되는데, 실제 2분기 때 매출도 예상을 뛰어넘는 전년 동기 대비 한 100%, 2배 성장을 보였지만, 더 놀라운 것은 매출 총이익률이 70%, 순이익률이 이제 46%예요. 뭐 진짜 어마어마한 고마진인데, 그만큼 여기 이제 소프트웨어가 많이 포함이 돼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엔비디아의 그 생성형 AI 인프라라고 하면 여기 H100 GPU 반도체와 그 쿠다 그 AI 소프트웨어가 이제 같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진이 높고, 이 회사가 이제 3분기 그 매출 가이던스를 줬는데 한 160억 달러. 이제 이 금액도 대단히 높았고, 매출 총이익률은 더 높은 72.5%. 그래서 매출도 급증하고
마진 수익성도 엄청나게 높아서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뭐 가정을 몇 개 드리겠지만 왜 퍼가 한 24밖에 안 될 수도 있는가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그 데이터 센터가 급격하게 발전한 것은 최근이 아니고 엔비디아 그 과거 데이터를 보면 지난 10년 동안 데이터 센터 매출이 연 60% 복리로 계속 증가했어요. 여기 이제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엄청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 다음에 다음에 보면 이제 고먼삭스, 그러니까 월가의 대표적인 증권사 추정인데 다른 회사들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향후 3년간 데이터 센터 매출이 비슷한 모멘텀을 유지해서 연 53% 성장을 가정하는데 이게 제가 보기엔 좀 보수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러한 큰 혁신, 변화가 있을 때는 초기에 하드웨어, 인프라 쪽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하거든요. 이제 AI의 생성형 뭐 이런 그 AI 이런 모멘텀은 이제 시작이니까. 이제 과거에 우리가 20세기 초에 전기가 보급이 많이 될 때 아니면 얼마 전인 그 20세기 말에 1995년부터 한 10년 후에 그 PC 개인용 컴퓨터가 많이 보급이 될 때 보면 여기 이제 두 개 박스가 있는데 노동 생산성이 어마어마하게 급증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이런 그 제품, 기기, 유틸리티가 보급이 되면서 사람들의 생산성이 늘어났다는 얘기인데, 월가의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AI 투자가 GDP 중에서 얼만큼 차지하느냐는 비중인데 엄청나게 앞으로 많이 증가할 거예요. 근데 초기 국면은 최소한 앞으로 한 5년에서 한 7, 8년, 그러니까 2032년까지는 그 AI 투자를 주도하는 게 하드웨어라. 특히 이제 엔비디아가 많이 포진되어 있는 모델을 학습시키는 모델 트레이닝. 그래서 이러한 그 붐이 1, 2년에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 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보냐면 지금 이제 거의 모든 상장사들이 국내도 그렇고 이제 AI를 어떻게 활용해서 고객 서비스를 개선하고 어떻게 고객한테 의미 있는 플레이어가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건데, 그 체그라고 온라인 그 에듀테크를 하는 교육용 테크하는 회사가 그 실적에 우리가 AI로 인한 타격이 있다는 말 한마디를 했는데 그날 시가총액이 50% 주가가 50% 폭락을 했습니다. 아직도 회복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그런 그 전통의 회사들의 시가총액이 AI가 확산이 됨으로써 엔비디아나 이런 빅테크, 왜냐하면 지금 AI를 결국 구현을 잘하는데 엔비디아 칩을 갖고 잘하는 데들 결국 빅테크, 뭐 테슬라 이런 회사입니다. 물론 스타트업들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투자 못하는 비상장사들이 많고, 그래서 이제 실제 아이폰 모멘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어떤 새로운 AI 붐으로 이제 기존의 회사가 급격하게 변하거나 소멸하는 거를 예를 들면 이제 IBM이 AI가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포지션들은 채용을 중단을 한다. 미국의 법률 회사 러펌들이 신규 변호사 그 채용을 조금 줄인다. 그다음에 제가 아는 소프트웨어 회사에 있는 분이 신입사원 면접을 그 실제 질문하는 것보다 오픈 챗GPT를 물어보니까 더 대답을 잘한다. 이제 이런 변화들이 이미 목격이 돼 있고 이제 시작이다. 빌 게이츠는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래서 실제 AI의 이 그 춘추 전국 시대인데 결국 누가 이기냐 하면 개인 비서 같이 AI의 기능을 이제 그 제공하는 데가 이기는 것이고, 이 시대가 온다면 구글의 검색 기능도 없어지고 한 200조 원 시장입니다. 그리고 아마존도 그 현재 비즈니스 모델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이제 아마존, 구글이 AI를 열심히 하고 심지어 엔비디아 같은 그 반도체를 구매해서 자기네 클라우드도 돌리고 하지만 자기네 자체 반도체도 개발을 하죠. 그래서 이제 고만이 그 실적 발표한 다음에 수익 추정을 엄청 상향 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애널리스트가 상당히 좀 합리적인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이번 회계연도, 그러니까 2024년 1월에 마감하는 이번 회계연도 이익을 43%, 그 다음 해를 63% 상향 조정을 해서 상당히 좀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추정을 상향 조정을 했고, 요즘 뭐 엔비디아 종목 주식이 테슬라보다 거래가 많이 될 때가 있어요. 30조, 40조는 보통이고 이제 50조가 거래될 때도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가정을 해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미래에 대해서 이제 가정이라는 거는 중요한 논리가 중요한데 기본적인 가정은 내년 이 회사의 이익을 한 800억 달러. 왜냐하면 뭐 다음 분기에 160억 달러를 달성한다니까 200억 달러 곱하기 4개 분기하면 800억 달러. 그 다음에 순이익률이 지난 분기에 45%였는데 50% 가정하는 건 합리적입니다. 지금 마진이 계속 개선되니까. 그러면 순이익이 400억 달러, 한 50조 원 좀 넘는데 현재 시가총액 1조 2천억 달러로 나뉘면 퍼가 30배. 근데 공격적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매출액을 분기에 200억 달러가 아니고 250억 달러를 잡으면 순이익이 500억 달러가 나옵니다. 그러면 한 65조 원, 거의 70조 원 돼서 퍼가 24배. 그래서 어떠한 가정을 하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주가 수준에서는 최근에 주가가 며칠 사이에 올랐지만 퍼가 24배에서 30배. 근데 저는 오히려 한 25배, 4배가 좀 더 합리적인 수준이 아닌가. 그리고 마진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소프트웨어 생태계에서 절대적인 우위가 있다. 그러면 이제 이 회사는 리스크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리스크를 많이 지고 비즈니스를 하죠. 크게 보면 5가지 리스크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투자에는 리스크를 챙기자고 하잖아요. 첫 번째는 중국 비중이 여전히 한 20% 돼요. 그래서 미중 관계에 따라서 저가형 그 좀 로우 퀄리티 그 GPU를 보내지만 이 비즈니스가 이제 타격을 입을 수도 있고 워낙 핫해서 고객이 주문을 여러 개를 막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복 주문의 가능성이 있어서 취소가 나면 오다가 수주가 좀 차질이 있을 수도 있고 경쟁사가 AMD가 많이 치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마켓시어가 80%가 넘지만 AMD가 상당히 훌륭한 회사여서 여기가 치고 나오는 그런 리스크도 있고 근데 반도체 제조는 TSMC에 다 맡겨요. 근데 이제 양안 관계에 따라서 중국이 대만한테 무력적인 위협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TSMC가 미국에 짓는 공장 그 기공식을 할 때 이제 젠슨 황, 엔비디아가 와서 박수를 쳤죠. 왜냐하면 이제 미국에서 앞으로 제조를 하고 싶으니까. 근데 마지막으로 AI가 여러 가지 인류한테 그 위협적인 요소도 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규제 환경이 조금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AI에 대한 투자, 성장성이 조금 이제 모멘텀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리스크를 알고 투자하면 좀 더 편안하겠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